안녕하세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밀양의 오늘과 어제를 만나는 시간, 밀양 마을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밀양 단장면 법흥마을입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입구 오래된 당산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이고 꽹과리와 북소리가 마을 골목을 깨우고 집집마다 지신을 밟으며 한 해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소리를 평생 가까이서 듣고 살아온 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법흥상온놀이와 함께 살아온 송기복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손 선생님의 얘기를 조금 더 편하고 재미있게 끌어내 주실 분이죠. 특별 게스트로 박진원 씨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조 MC로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된 박진원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이 법흥상온놀이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아주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부를 했는데 더 모른다? 아, 네. 이게 보니까 상온도 나오고 중온도 나오고 당산제도 나오고 지신밟기도 나오고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정월대보름날 풍물 한번 크게 하는 행사인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법흥상온놀이.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가지 않겠습니다. 손 선생님, 법흥상온놀이 초등학생에게 설명한다 생각하시고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죠? 예, 상원은 정월 대보름을 이르는 말입니다. 법흥상원놀이는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특정 놀이 하나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당산제, 용왕제, 지신밟기, 흔신랑 다루기, 장장윷놀이, 늘뛰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돌다리 밟기, 달맞이, 나무꾼노래, 딸집 태우기, 콩뽑기, 판꽃 등 마을 공동체가 정월 대보름을 맞으며 행해했던 여러 의례와 놀이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적인 공동체입니다. 즉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종합 선물 세트. 제가 이야기로는 이게 축구로 치면은 축구 한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개막식도 있고 그리고 또 경기도 있고 응원전도 있고 뭐 뒤풀이까지 몽땅 이렇게 아울러서 하는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조금 가볍긴 하지만 청취자 입장에서는 확 이해가 되네요. 법흥상온놀이는 특정한 놀이 하나가 아니라 정월 대보름을 맞은 옛 마을 공동체의 하루 전체가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온이라는 말 자체도 요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낯설거든요. 상온이 있으면 중온도 있고 하온도 있는 겁니까? 예, 상원, 중원, 하원을 삼원놀이라고 합니다. 상원은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을 뜻하고 중원은 7월 15일 백중을 말하며 하원은 음력 10월 15일 추수감사제를 말합니다. 특히 우리 밀양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삼원놀이 무용산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원놀이는 밀양법흥 상원놀이, 무한용원놀이, 감내 계줄당기기, 중원놀이는 밀양 백중놀이, 하원놀이는 셔터 가을 굿놀이입니다. 제가 혼자 공부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예. 지금 이 선생님께 들으니까 조금씩 더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어려운 것이지 사람의 삶하고 연결해 설명하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법흥상온놀이는 현재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전승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법흥의 정월 대보름 문화 자체는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고요. 예.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문화입니다. 1987년 8월 1일 마을 주민들이 당산제와 상원 행사를 정리하여 보존회를 창립하였고 특히 농학이 뛰어나 1988년에서 1990년 밀양 아랑제 농학경연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91년도에는 밀양군 대표로 함양군에서 개최한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음에 1992년 경상남도 대표로 구미시에서 개최된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여 1993년 12월 27일 경상남도 무형유산 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얘기들 중에 법흥 얘기를 하려면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가장 재미있었던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당산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의 수령이 몇 년 되었습니까? 네, 정확히 620년 되었습니다. 외로이 쓰이는 당산나무는 남당, 즉 할배 당산나무, 그리고 짝을 지어준 나무를 여당이라 하고 할매 당산나무라고 부르며 자연이 두 그루가 태어났는데 자당, 즉 자식나무라 불러서 마을의 수신으로 지금까지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620년이면 도대체 저희가 몇 대를 거쳐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집안 족보를 다 가져와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마을 당산나무는 마을에서 누가 결혼했는지 또 아이들은 몇 명인지 농사는 잘 지어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봤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 마을에 내려오는 당산나무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외롭게 서 있던 당산나무와 마을의 어려움, 그리고 지나가던 스님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희 법흥 마을에 외로이 서 있는 당산나무에서 곡성이 들려오고 마을에는 행익이 자주 일어나서 마을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에 마을을 지나던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외로이 서 있는 당산나무에 짝을 지어주고 당사를 지어 벚꽃을 안치하고 제단을 만들어서 해마다 상온날 동제 즉 당산제를 모시어 마을과 집안의 평안과 안녕 풍능을 기원한 것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단순히 나무 한 그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우리 마을은 함께 지킨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장소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문화재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날 모이고 같은 장단을 연주하고 같은 마음으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문화라는 것이죠. 선생님께서는 법흥을 설명할 때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쓰시던데 불르문 법흥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이건 누가 만든 말입니까? 예, 우리 법흥 상원을 보존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간이 아닙니다. 어느 해 청월 대보름날 유난히 어두운 밤 법흥 마을을 둘러싼 검은 산등성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해처럼 밝은 달에서 푸른 빛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블루문이라고 해서 카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불르문 법흥 카페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예. 메뉴는 단장면에서 생산되는 대추차와 단장면 직접 만드는 단장 막걸리가 어떻습니까? 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상당히 서정적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정월 대보름 밤 산등성이 위로 푸른 기운을 머금은 달이 올라오고 그 아래 620년 된 당산나무가 서 있고 마을에서는 풍물 소리가 울리는 풍경, 이 자체가 법흥의 이야기네요. 지금 여러분은 밀양 마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법흥 상업놀이 송기복 선생님과 함께 법흥 마을의 오래된 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법흥 상업놀이보다 어쩌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송기복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 제가 법흥 상원놀이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하실 것 같습니다. 배우려고 마음 먹고 시작한 게 아니라면서요. 예, 아마 시작한 지가 지금 까마득한데요. 제가
정말 어리고 천진난만했던 나이에 아버님의 꽹가리 소리, 그다음에 북소리가 너무 좋았어. 뒤를 따르면서 춤을 추고 함께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해서 아버님에게 이러한 전수나 교육은 받지 않았고 그렇게 어릴 때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저한테 모든 그게 뭐 전승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버님이 법흥 상온놀이 전 보유자셨던 손득현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에게는 상온놀이가 어느 날 학원 등록에서 배운 문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지신밟기를 나가면 따라 나가셨다고요. 예. 아마 그 정월 대보로만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동네 풍물패에 아버님이 상세를 하셨기 때문에 풍물 소리만 나면 제가 어디 다른 쪽에 가가 있더라도 풍물 소리만 나면은 함께 합류를 합니다. 예. 해서 집집마다 그 평화와 안녕을 기원해주는 지신밟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두 손이 올라가서 춤을 덩실덩실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어른들이 기복아 너는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안 따라갔을까요? 철없던 저는 그래도 풍물 소리가 좋아서 춤을 추면서 오지 마라 해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오래 남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을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신밟기를 따라다니면 집집마다 음식을 조금씩 내어주셨다고요. 예, 그 아마 그 옛날에 그 풍습인데요. 집집마다 지신을 밟을 때 차려내 놓는 것은 보리밥과 김치를 넣은 김치밥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것을 얻어먹기 위해 아버지를 따라다녔고 그 한 그릇이 나의 삶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배가 고파서 그럴까요? 점심 시간이 다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맛있었다고 하면 최근에도 만들어서 드셔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아버지가 그리울 때는 김치밥국을 끓여 먹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 물을 타서 이렇게 말아 먹듯이 먹는 건가요? 김치하고 보리밥을 이렇게 넣었어요. 예, 끓여서 먹습니다. 물이랑 같이 끓여서 육수를 내는 건 아니고.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법흥 상온놀이 입문의 시작이 약간 예술에 대한 사명감보다는 배고픔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예, 예술은 짧고 배고픔은 길이다. 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게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밥 한 그릇 먹고 북소리가 좋으면 따라가 보고 어른들이 춤추면 옆에서 한번 흉내 내보고 그것이 몸에 쌓이면서 한 사람의 기억이 되는 거죠. 선생님도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피를 조금 물려받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법흥상온놀이를 지키셨는데 정작 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반대하셨다면서요. 예, 상당히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단체를 이끄는 그 큰 무게감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들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 어떤 부모님이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한테는 그 힘든 길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결국 들어오셨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곁에서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었는데요. 예, 아버님은 이제 연로하시고 또한 천식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법흥상온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이 대목이 저는 참 인상적입니다. 아버지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결국 전수라는 것은 자, 오늘부터 네가 내 후계자다 라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네, 약간 옆에서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평생 이 일을 하셨는지. 아버지께서도 이 일이 삶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은 우리 뿌리 이기에 놓지 않으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개인의 역사에서 법흥상원놀이의 현대적인 보존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87년이 중요한 해라고 하셨습니다. 예, 1987년이 저희 법흥상원을 하나의 획으로 끈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법흥상원은 매년 동제, 당산제를 지내고 대보름 행사를 지속해 오던 중 1987년 8월 1일에 마을 주민 30여 명이 모여서 당산제와 상원 행사를 정리하여 보존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당산제와 정월 대보름의 여러 놀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건 문화재니까 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마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던 거였네요. 네, 그렇죠. 마을의 공동체의 오랜 전통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가 돼서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화재가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법흥이라는 말 자체가 농악으로도 유명했다고요. 옛 지명이 농악의 관계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도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원래는 저희 마을 이름이 버구법기, 법구로 불려졌고 버구법기 법고 지명은 농악에서 쓰이는 법구에서 온 것이라 하여 법기 또는 법구로 표현하였습니다. 실제 옛날부터 법구 노름 건립이 유명하여 버구 농악의 평판이 저희들 동네가 높았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정리로 법산 사지 상봉 세 개의 마을이 흥하라는 뜻으로 법흥으로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각종 민속 예술 경연대회도 참가하고 전국 규모 행사에도 경남 대표로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앞에서 활동하셨습니까? 아버님이 계셔서 예, 뒤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아니, 솔직히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앞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약간 한국 아들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이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밀양 아리랑입니다. 밀양하면 아리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법흥 상원놀이와 밀양 아리랑은 무슨 관계입니까? 상원놀이 안에 밀양 아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법흥 상원놀이에는 아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흥 마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할 때 불려졌던 밀양 아리랑 가사들로 아버님과 동네 어르신들께서 불렀습니다. 그 아리랑이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으며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며 저희 밀양 법흥 상원놀이에서는 밀양 아리랑은 밀양의 정신이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표현으로 지금도 전승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야겠습니다. 법흥 상원놀이 원형 안에는 밀양 아리랑이 하나의 정식 순서로 들어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흥 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밀양 아리랑이 불려왔고 농사일을 하면서 다양한 토속 소리를 불렀으며 오늘날에는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 전승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운전하면서 노래 듣는 것처럼 그냥 생활 속에 있는 음악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리랑이. 예, 아버님께서 주로 농사 지으면서 힘들 때 많이 불렀습니다. 토속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버지 일을 거들면서 저도 많이 흥을 그렸죠.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귀동냥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밀양 아리랑도 그런 방식으로 몸에 들어온 곳이군요. 예, 뭐 아침 저녁으로 자장가처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밀양 아리랑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밀양 아리랑은 단순히 흥겨운 민요만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결합하면서 불려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밀양아리랑은 밀양의 정신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밀양아리랑은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선조들의 삶이 담긴 소리입니다. 우리 밀양아리랑은 인물 중심으로도
많이 현재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랑윤동옥의 끊기지 않는 절개정신, 청제를 지키는 그런 정신이고 석정윤세조의 나라를 일으켜도 끊기지 않는 기백정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정신, 전필재 김정직 선생님의 끊기지 않는 선비정신, 부국강명을 꿈꾸던 삶의 정신이고 송은 삼행대사의 끊기지 않는 호국정신, 충유와 예민사상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랑아리랑은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과 함께 대표적으로 3대 아리랑으로 불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밀랑아리랑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확대된 아리랑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일제강점기 때 JODK 조선방송협회 제2방송용에서도 밀랑아리랑 가요 순위가 두 번째로 기록되었고 항일 운동가로도 많이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1930년도에는 독립군 아리랑으로 1940년도에는 강복군 아리랑으로도 많이 불려졌습니다. 밀랑아리랑이 군가로 채택된 이후에는 약산 김원봉 선생님과 석정 윤세주 선생님들께서 밀랑 출신의 많은 독립투사들이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1950년 6.25 동란 때에는 중공군들이 파르티잔, 빨치산 아리랑으로도 불려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단 이후에는 밀랑 아리랑은 통일 아리랑으로 개사되어 불리는 등 민중의 가슴 속에서 함께한 노래로 거듭났습니다. 즉 1980년도에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노동가로도 많이 불려졌으며 이러한 점은 과거 1920년도에 항일 일제강점기 운동의 것과 상통되기도 합니다. 밀랑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경상도를 대표하고 전 국민 함께 불렀다는 것, 이러한 점은 타 지역의 아리랑과는 차별되는 밀랑 아리랑만의 장점이자 자부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근대에 들어서 1995년도에 경기민요 보유자이신 묵개울 선생님께서 경기소리 9호에 밀랑 아리랑이 경기민요로 수록되면서 그 정체성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즉 밀랑이라는 지역은 분명 경상도지만 노래 선율은 경기민요풍으로 경기민요 창자가 부르며 완벽한 경기도 민요로 노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6일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밀랑 아리랑도 밀랑 아리랑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밀랑 아리랑 가세지 발간과 콘텐츠 개발, 밀랑 아리랑 대축제, 밀랑 아리랑 페스티벌, 의열단 아리랑, 밀랑 아리랑 토속 소리극, 그리고 소리극 6급 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또 선조들의 절세 정신, 기백 정신, 선비 정신, 호국 정신의 삶을 담았다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아리랑 한 곡 부르고 끝 하는 공연이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노래도 있고 연기도 있고 춤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래서 토속 소리극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예. 일제강점기 때 농사 지으면서 힘들 때 불렀던 삶의 토속 소리에 연극으로 옷을 입히고 춤을 곁들여서 기노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제 치하 친일 지주들의 행보 속에서도 저희 법흥마을 주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으며 소장농들의 삶의 희노애락을 대동놀이와 토속 소리로 힘든 농사와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곤 했습니다. 이 토속 소리극을 통해 죽음과 새 생명 탄생으로 밀랑 아리랑을 부르며 풍요로운 삶의 여유를 찾으려는 법흥 주민들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당극과 음악극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료는 법흥과 밀양에서 실제로 전해온 소리와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통을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과 그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의 관객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 제가 조금 민감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 문화 공연을 보러 가면 솔직히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현대 문화인 힙합, 현대 음악, 새로운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전통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시대의 변화겠죠. 예, 이런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감하게 옛날에 농사 지으면서 부르던 소리, 그리고 밀랑 아리랑, 지역의 역사와 독립운동 이야기 등을 소리, 연극, 춤으로 결합해 새로운 콘텐츠인 밀랑 아리랑 토속 소리극을 만들었습니다. 스토리가 있고 과거와 현대를 연결하다 보니 회원들도 단순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리와 연기를 배우고 춤을 배우고 새로운 장르에 참여하다 보니 50대 초반 등 상대적으로 젊은 회원들이 들어오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행은 원행대로 지키되 스토리가 있는 새로운 콘텐츠로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흥 상원놀이 활동 회원이 한 60명 정도이고 등록된 회원들은 7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은 상당히 높다고요. 예, 60대 후반 정도입니다. 선생님은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예, 65세입니다. 65세시면 여기서는 뭐 청년 아니십니까? 웃을 일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전승할 사람이 없으면 문화재 지정번호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토속 소리극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도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죠. 네, 그 우리 선조들의 농경 문화인 토속 소리의 극 연출과 함께 옷을 입히고 춤으로 표현하며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로 젊은 친구들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해서 저희 보존회에서는 토속 소리극 콘텐츠를 5개 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아리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회원들이 풍물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도 하고 춤도 배우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 저도 이 방향이 상당히 재밌다고 봅니다. 꼭 원래 전통만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조선시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형은 정확하게 보존하되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형유산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꽹가리 치고 공연하고 그냥 막 신나고 그저 뭐 좋기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서, 교부 신청서, 정산 보고서, 실적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행정부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1년의 살림살이에 대한 자체 결산 보고도 해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으로 행정을 하였습니다만 요즘에는 온라인인 이 나라도 보탬 이와 함께 오프라인 보고도 함께 해야 하여 업무량이 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스템상 변화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아니 이게 공연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산하고 서류 만드는 게 저는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서 써야죠. 교부 신청해야죠. 공연하고 나면 영수증 정리해야 되죠. 실적 보고 해야 되죠. 출연자한테 또 출연료도 보내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꽹가리보다도 키보드를 더 많이 두드리실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무형유산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연습하고 누군가는 장비를 챙기고 누군가는 사람을 모으고 누군가는 행정서류를 처리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사무국장 역할까지 맡으면서 이 일을 직접 해오셨다고요. 예, 제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4년간 저희 법흥상원의 사무국장을 하면서 전수 교육과 더불어서 많은 일들을 해가 왔습니다. 나뿐이 아닌 누군가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월 대보름날 실제 법흥상원놀이는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예,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자정 무렵에 당산제를 시작으로 해가 뜨면 마을 뒷산에 있는 공동 우물에 요왕제를 지내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평안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예, 승주풀이, 조왕풀이, 장독풀이, 곡간풀이, 마곡간풀이, 청룡풀이를 한 후에
예, 헌신랑 다루기로 농가리 농사짓기 놀이를 합니다. 예, 그리고 각종 민속 놀이인 장장년놀이, 팽이치기, 널뛰기, 연날리기, 그리고 다리에 병이 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부녀자들이 예, 돌다리 밟기를 한 후에 예, 달맞이로 한창 흥을 돋우고 예, 나무꾼 노래로 힘듦을 다스리면서 달집 짓기에 하고 난 다음에 달집 태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집에 태운 불에 콩을 볶아 쇠복 오기를 기운하면서 판구수로서 대단히 막을 내립니다. 아니 잠깐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정부터 밤 9시, 10시, 11시 이거는 보통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철야 행군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철야 수당은 지급 안 합니다. 아이고야. 그만큼 정월 대보름 하루 전체가 상온놀이인 겁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많을 때는 수천 명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떡국도 무료로 대접한다고요. 예. 아니 수천 명이 오는데 떡국을 무료로 제공한다고요? 예. 그래도 저희 부평 마을을 예,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예, 다 제공을 합니다. 관람객들은 정월 대보름 행사 때 약 한 3,000명 이상이 저희 마을을 방문해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함께 항료를 합니다. 예, 몇 그릇이 아니라 몇천 그릇이죠. 또한 단장면에 특산물인 직접 달여서 만든 대추차와 그리고 직접 빚은 단장 막걸리, 예, 그리고 가오리 해무침 등 푸짐한 정월 대보름 한상을 내놓습니다. 와 참. 우리 일부 관람객들께서는 뭐 2그릇 이상 또한 2번, 3번을 먹는 분도 있고요. 모든 음식과 행사 진행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 회원들이 하다 보니까 항상 회원님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일해 주시는 회원님들 고마울 따름이고요. 또한 행사 예산은 행정 지원으로부터 턱없이 부족해서 회원들의 협의와 주민과 회원들의 십시일반 찬조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제가 오늘 또 하나의 존경스러운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도 요식업을 하는데요. 공연도 공연이지만 이 음식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수천 명 떡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것 자체야말로 무형문화재 아닌가요? 네. 농담 같지만 사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문화라는 건 무대 위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죠.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주민, 장작 나르는 사람, 주차 안내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겁니다. 법흥 상온놀이가 이제 법흥 마을 안에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셨죠. 올해 일본 교토에도 다녀오셨다고요. 아, 예. 그 지난 3월 7일에서 9일 3일간 교토에서 교민들의 K밀랑아리랑 갱년대회의 축하 공연으로 저희 법흥 상온놀이가 밀랑아리랑 토속 소리극 으시랑살랑 정든니마로 교토를 울리고 왔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국제음악 축제에도 참가하셨고요. 예,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즈베키스탄 마콩 국제음악 축제에 80여 개국이 참가한 국제음악 갱년대회에서 저희 보존회가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이구. 그 법흥 상온놀이 속에 이 당산풀이와 성주풀이로 비나리를 하였고 밀랑아리랑 작품으로 세계를 울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 이게 법흥 마을에서 시작한 소리가 우즈베키스탄까지 간 겁니다. 어릴 때 지신밟기 따라다니던 송기복 소년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예, 그러게요. 철없고 천진난만했던 시절 땡가리 북소리가 좋아서 지신밟기를 할 때 배고픔을 달래려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기동량을 했던 게 나에게는 큰 그 자산이었나 봅니다. 예, 법흥에 철없던 제가 이제 법흥의 소리로 국경을 울리니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문화를 만들겠다고 밖에서 새로운 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은 600년 된 당산나무, 정월대보름, 밀양아리랑, 법흥의 농악처럼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다는 말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흥 상온놀이를 오랫동안 지켜오셨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젊은 전승자가 없다는 게 정말 큰 걱정입니다. 예, 젊은 전승자가 없으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예, 또한 사람들이 기억과 실천 속에서 살아 있지를 못합니다. 예, 현재 회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60대 후반으로 계속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어 정말 큰 고민입니다. 어디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전수관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 안에 북을 칠 사람이 없으면 아예 뭐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새로운 무형유산 전수교육 공간이 마련되면 밀양 시내에서도 교육과 연습이 가능하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법원까지 오려면 교통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심은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보존의 전수교육관은 밀양 시내에서 약 25km 거리로 약 20여 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버스도 하루에 3번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 위치적으로 시내와 떨어져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밀양에서 본 보존 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교통과 접근성 문제로 가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2027년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밀양 삼문동에서 개관을 합니다. 현 전수관과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과 병행해서 법흥 회원들은 법흥에서 전수하고 시내 거주 회원들은 새 전수관을 이용하며 필요할 때는 전체 전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완공이 되면 밀양의 무형유산 단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가르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욱더 개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단체 간의 소통으로 시너지 효과도 크리라 봅니다. 아니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고 이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고 싶으면 올 수 있어야 하고 배우려면 배울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쓰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우리의 소리에 박자가 있듯이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전승자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보유나 전승교육사는 전승교육비를 지급하여 전수교육을 담당하지만 이수자나 전수자들은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수자들이 교육과 공연에 참여하려면 교통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밀양시에서 일정 금액을 이수자들에게 교통비로 지급을 하였으나 제도적인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전승자들에게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수자와 전수자들의 현실적인 차원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도 결국 사람의 시간과 노동입니다. 그런데 늘 문화재니까 봉사하십시오. 전통이니까 희생하십시오. 이렇게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전승교육사들의 전승교육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서 전승교육사들의 전승교육비가 일정 상향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또한 전승자들에게 최소한의 전승 지원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여 전승자들에게 소속감과 더불어서 계속 보존내에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게 또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에게 이 농촌에 오라고 하면서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통을 배우라고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전부 또 개인이 부담하게 하면 또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전통 문화 정책도 건물과 행사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가까이에서 법흥상어놀이를 봐오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따라다녔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말이면 법흥으로 쫓아오셨고 이제는 직접 단체를 이끌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되셨습니다. 송기복 선생님께 법흥상어놀이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해오는 전통과 문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소중한 무형유산인 우리 법흥상어놀이는 저희 삶이고 우리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손을 놔버리면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법흥상어놀이는 나의 삶이고 뿌리이기에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생 보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하신 얘기 중에 가슴에 정말 아리듯이 딱 베어져 오는 그 단 한마디. 한번 손을 놓으면 없어지는 건 순식간인데 다시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리고 전통을 우리의 뿌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참 오래 남았습니다. 네, 저도 이 우리의 뿌리, 그러니까 한 번 손을 놓으면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인데 다시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들다.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또 지역 주민과 또 지자체에서도 확실히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기 전에는 법흥상어놀이라는 오래된 민속놀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건 놀이 하나가 아니라 법흥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고 농사 짓고 힘들 때 노래하고 풍년을 빌고 함께 밥을 먹으며 살아온 역사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한마디로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마을의 공동체 문화입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밀양의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직 법흥상어놀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달은 저물지만 내일 또다시 달은 떠오릅니다. 그 달 속에는 저희 아버님 계시고 법흥상어놀이가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처럼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소리 한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기 잡시는 다물어내고 오만 복은 이리로, 작기 잡시는 다물어내고 오만 복은 이리로, 만복은 이리로. 감동입니다. 바로 이렇게 앞에서 들으니까 더 가슴속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은 떠나지만 소리는 남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다시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법흥마을의 정월 대보름밤 600년 당산나무 아래에서 북이 올리고 산등성이 위로 달이 떠오릅니다. 어린 송기복은 아버지를 따라 그 소리를 쫓아다녔습니다. 어른들이 따라오지 마라 해도 따라갔습니다. 배가 고프면 집집마다 얻어먹었고 그렇게 장단소리를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아버지가 지키던 법흥상어놀이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기복 선생님은 다음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전승이라는 게 거창하게 내가 문화재를 지켜야겠다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한번 보고 북 한번 두드려 보고 떡국 한 그릇 먹어보고 재밌어서 한번 더 찾아가는 것. 그 아이가 20년 뒤에 다시 법흥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월 대보름에는 아이 손을 잡고
법흥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달도 보고 당산나무도 만나고 풍물 소리도 듣고 무엇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 보십시오. 문화인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10월 15일 지금 한 번 남은 건가요? 아니요. 법흥 상원노래는 매년 청월 대보름 1월 15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년 1월 15일이 돼야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놀러 가면서 선생님 떡국도 주시는 거죠? 예, 드리죠. 뭐 불리면 법흥으로 무조건 초대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꼭 가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떡국도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떡국 때문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유쾌하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오늘 미랑 마을 라디오에서는 법흥 상원놀이와 함께 한평생을 살아오신 송기복 선생님을 모시고 법흥의 사랑과 소리, 미랑 아리랑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의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부르지 않으면 잊힙니다. 그래서 미랑 말라디오는 오늘도 미랑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천호 보조 MC 박진원. 송기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